안녕하세요. 네, 뉴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사할린에서 오신 영주 귀국한 분들이 향남의 복사꽃 마을 7단지에서 살고 계시는 동포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그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에 이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복지관 같은 게 있어요. 평생교육 시설인데 사할린 동포 행복학습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한글 문해 교육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그 그림을 그린 것을 모아서 전시회를 이번에 했습니다. 화성문화원에서 열었고요. 9월 네. 추석 전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 좀 만나서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오셔서 이제 어떤 한국에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네. 그 기사인데 그 향남 복사꽃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이춘기 회장님과 그의 부인 정희자 씨를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강제 이주를 강제 노역을 했던 그 한국 그때 사람들이 좀 있었죠. 아, 꽤 많았다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일본에 저도 갔었고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 뭐 이렇게 많이 갔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한 곳으로 이제 사할린이었는데 그 러시아 사할린 섬이에요. 여기는 거기서 이제 뭐 그 탄광 뭐 이런 거 이렇게 노동 네네. 강제 노역을 이제 한 거죠. 탄광촌이랑 벌목장에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이제 광복이 되면서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면서 당연히 한국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삶을 살았던 분들인데 92년부터 이제 동포 영주 귀국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한두 명씩 한국에 오시는 네. 건데 이제 향남에서도 한 지금 몇 세대셨죠? 51가구가 이제 그 전국에 한 25개 지역으로 좀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귀국촌 같은 데가. 그래서 거기서 살았던 분들이 좀 이제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근데 러시아 그쪽 사할린에 비해서 한국에서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시대요. 네. 거기는 좀 춥고 그런가 보죠. 아무래도 고국이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 갔던 사람들 100% 다 오기가 어렵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사자 1세대 당사자와 그 다음에 2세대 중에서 자녀분들 중에 일부 한 명. 명만 올 수 있고 그들의 손주는 또 못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춘기 회장님과 이제 이 정희자 씨 부부에서 자녀분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한 명도 못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전원 좀 귀국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둬서 한번 인터뷰했던 기사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네. 기사는 중국인 동포가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심장마비로 현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왜 죽었는지는 좀 사인 규명이나 뭐 일이 힘들어서 돌아가셨는지 이런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유족 측에서는 당시에 왜 그렇게 죽은 채로 사망한 채로 발견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뭐 이런 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취재 기사 나간 그때 당시까지 그 사고 현장을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원청이 있고 이제 하청업체의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합의나 이런 부분이 아직 이제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례를 이제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이것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좀 협의하고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일 좀 비가 오는데 그 공사 현장 앞에서 이렇게 영정 사진을 들고 있으셨던 그때 현장을 저희가 같이 가서 취재를 했던 부분인데 네. 네네 그 기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노무 대리를 맡은 이제 노무사분이 심근경색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과연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병점초 기사인데요. 네, 지난주 그때 방송 나갈 때 뭐 이미 결과가 나왔었죠. 아, 네네네. 9월 27일 날 설문조사가 끝나서 이제 9월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제 병점초를 노후화되고 이제 아이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점차 주니까 네. 능동초 부지에 있는 능동에 있는 부지로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자라고 이제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렇게 추진은 사실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그 네네. 전에도 이제 계속 있어 왔었는데 계속 이제 반대에 부닥쳐서 진행이 못 됐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에도 또 반대 응답이 많아서 신설 대체 이전의 사업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반대 운동을 했던 학부모님이 신설 대체 이전을 하지 않으면 학교가 폐교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 그런 또 유언비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를 어떤 도의원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과는 네, 맞지 사실 않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되게 크셨고 이제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보통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막 여기저기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리고 폐교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학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거는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뭐 이래서 팩트 체크를 하고 이제 반대의 전방위적인 운동을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본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반대 활동을 하면서 병점초에 대한 애정이 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본인 자녀는 좀 있으면 졸업을 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남아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니 이게 이전을 하거나 없어지는 게 너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중심으로 돼서 이렇게 반대 운동을 했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겼다. 네. 그리고 병점초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던 부분이 전화위복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병점초에 대해서 애정이 더 많이 생겼다. 뭐 이러면서 여러저런 이런 뒷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래서 폐교는 되지 않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 유튜브에 네. 그 석포 분교 있죠. 석포초등학교 분교가 석포리에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 김진호 씨? 이준원? 이진호 씨 그 개그맨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분이 졸업한 곳인데 그 댓글을 다셨어요. 학생이 뭐라고 달았냐면 작년 혼자서 졸업하셨대. 아, 어디에다 댓글을 단 건가요? 저희 그 이진호 개그맨 셔츠 그 셔츠에다가 달으셨는데 그쪽도 학생이 그러니까 혼자 졸업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참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게요. 화성시가 어느 동부권, 동탄 지역이나 신도시 쪽은 과밀학급이거든요, 거의. 네네. 그런데 이제 서부권 쪽에 농사 짓는 그쪽은 아이들이 좀 많이 없어서 네네. 이런 불균형이 좀 심각한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또 외지에서 이제 온 이주민들이 있고 하니까 더 또 복잡한 문제들이 또 있다고 봐야죠. 네네. 유튜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화성시 청소년 대상 골든벨이를 네, 주말에 한번 했었죠. 이번 주말에 했었던 이번 주말이 건가요? 아니라 지난주 정도 됐을 거예요. 지난주네요. 예. 네. 아이들 춤추는 영상도 있고. 네, 거기 화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골든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도 많은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에 깜짝 놀라기도 했었어요. 화성에 네. 보통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퀴즈를 통해 가지고 화성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네, 아동 특화 축제 스윗포레라는 것도 했었나 보네요. 네네, 그렇죠. 스윗포레. 이번 주 일요일이었나요? 10월 1일 날 네, 10월 1일. 수호공원에서 있었군요. 화산동에서 이걸 진행한 거였는데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는 참 좋은 분위기였다. 그렇게 주최 주관이 뭐 그쪽 주민자치에서 한 건가요? 주민자치에서 한 건 아니고 화산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 바깥 특화 어떤 축제. 그 행사 단체하고 같이 이제 이걸 진행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플룻도 있었고 서커스 공연, 거리 서커스 공연도 있었고 풍선 그 뭐라 그러죠? 그 버블 비누방울 쇼도 좀 있었고 재밌는 장면들을 좀 많이 구경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탄 이 신도시 LH 35단지에서 네네. 송편 빚기 이런 행사도 있었네요. 그러게요. 예. 송편 요즘 빚기가 쉽지는 않죠. 집에서 일일이 만들려고 하면 쉽지는 않은데 그걸 이제 아파트 차원에서 진행해서 이렇게 한 그런 케이스죠. 저도 이제 피디님 촬영하고 오셔서 떡 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덕분에 참 잘 맛있게 저희도 먹었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아파트라던가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아이들도 참여해도 좋을 것 같고 집에서 이렇게 막 따로 준비해서 하기엔 사실 좀 약간 번잡스러울 수 있는데 네, 그 영상에 수 나오는 있는데. 여자분 있죠. 그 지역의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님, 국회의원 사모님이세요. 네, 오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현수막 뉴스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 어천 1위에서 마을총회를 했었네요. 네. 소목장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동문 체육대회 같은 것들이 요즘 또 열리고 있고요. 네, 매송면을 사랑하는 이장단 협의회에서 공동묘지가 또 들어오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 보죠? 수목장. 아까 그 마을 총회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게 민간에서 진행하는 건가 그렇죠. 보죠? 수목장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설 공동묘지를 퀘스천 해놓은 게 그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한국의 희망 창당을 했다라고 하는 현수막, 정치 현수막입니다. 정당 네. 현수막이고요. 그 보통 이렇게 명절 때 많죠. 예,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많이 거시죠. 네. 이분은 신의진 이름으로 삼행시 같은 걸 지으셨네요. 네. 그 바란 중고 이게, 한마음체육대회가 또 준비되고 있네요. 동문회를 많이. 아까 그 기사에서도 다뤘던 전시회 네네. 현수막입니다. 네, 끝났죠. 마찬가지로 동탄으로 보이는데. 예, 동탄에 여러 이렇게 현수막들이 같이 달려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서철모 씨는 전 시장이시죠. 전 그렇죠. 화성 시장. 현수막으로 뵈서 반갑네요. 전용기 국회의원 것도 보이고 이원혁 님이라고 하는 분도 현수막에 걸렸네요.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변인이라고 네. 하시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